안녕하세요, RG피플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가지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할 경우 훗날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친구를 잃을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돈자랑. 돈자랑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 감정 중에 가장 무서운 건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는 초점이 상대방을 향하고 질투는 나를 향합니다. 예를 들어 시기는 친구가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면 그 친구가 그 돈을 번 것 자체가 싫어지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질투는 왜 저 친구는 투자로 돈을 벌었는데 나는 못 버는 것일까? 나보다 저 친구가 뭐가 잘났길래 나는 못 벌고 저 친구는 버는 걸까? 즉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둘은 형제와 같은 감정으로서 매우 위험한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나에게 시기나 질투가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감정은 밑도 끝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기나 질투가 들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자랑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자본주의로 돈 자랑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은 무엇으로도 교환됩니다.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의 시간, 즉 수명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돈은 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진 사람을 자연스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떳떳하게 번 돈인데 자랑 조금 하는 게 잘못된 거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떳떳하고 정당하게 번 돈이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눈앞에서는 다들 박수를 쳐줄지 몰라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투와 시기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논리와 정당성을 엎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로 친근감입니다. 친근감이 있는 사람이 돈 자랑을 하면 질투나 시기가 작동합니다. 반대로 친근감이 없는 사람이 돈 자랑을 하면 질투나 시기가 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보다 재산이 적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투나 시기가 작동하시나요? 마음속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작동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론 머스크를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내면적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먼 나라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 함께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교 동창이 강남의 건물을 사고 건물주가 되었다는 소식을 갑자기 듣습니다. 또는 같은 회사 같은 직급의 동료가 갑자기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친구들을 불러놓고 돈 자랑을 한껏 하고 있다고 합시다. 어떠신가요? 위에 일론 머스크의 경우와는 다른 기분이 조금 드실 겁니다. 나와 비슷한 급의 사람이라고 인식했던 사람이 돈 자랑을 하면 질투와 시기가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에 절대로 돈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의 사람은 나를 비슷한 급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동료든 친구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정당하게 돈을 벌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굳이 자랑을 하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여러분과 같은 급의 사람에게, 즉 이런 말을 하더라도 질투나 시기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정말 살짝 자랑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돈 자랑은 절대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기와 질투에 싹을 심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입니다. 두 번째, 남에 대한 충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 친한 친구, 같이 일하는 동료 등등. 같이 지내다 보면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있기도 하고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한데요. 이럴 때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옆에서 남의 문제나 고민거리를 볼 때에는 채스나 바둑처럼 옆에서 훈수 두는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 방법들이 보입니다. 바둑판에서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마음 상태가 됩니다. 어디에 어떤 수를 두는 게 좋을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남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는 어진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동료 B를 만나게 됩니다. B는 본인의 가정에 있는 고민을 어에게 털어놓게 되는데요. 이때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결을 바라거나 아니면 들어주기를 바라거나 가정사 이야기를 들은 어는 B의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조언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B, 너가 잘못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가서 해결 봐라 이런 식으로요. 어는 진심을 담아 조언을 해주지만 B의 입장은 조언을 원한 것이 아니라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기에 입장이 다릅니다. 또한 자세한 내막을 모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에게 B는 실망을 하여 연락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어는 B가 연락이 되지 않자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과하게 조언을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에는 가족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조언을 할 게 아니라 그저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문제는 당사자 간에 풀어야 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심지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라도 함부로 훈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도 답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은 알지만 실행의 난이도가 애초에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조언을 구하기 전까지는 절대 섣불리 조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 당사자가 조언을 구하더라도 최대한 돌려서 상처받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만약 정말 아끼는 친구라서 정말 진심으로 조언을 해야겠다면 관계가 끊어질 것을 각오하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조언을 한 다음은 서로 관계가 어색하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관계를 걸고 조언을 했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상대는 그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는 결국 말에서 나오는 실수들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줄이고 듣는 귀를 더욱 여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어떨까요? 자연스레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보다 쉽게 힘들이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